오늘은 지난 2022년 11월 10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조정지역 해제된 곳에 소액으로 투자 시 실익을 볼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번에는 1억 이하라서 조정지역하고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아예 6천만 원대 소액 투자로 연 임대 수익률 6에서 7%대 수익률이 가능한 사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호스TV의 최영수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오피스텔은 어디인가요? 예, 오늘은 주거용 월세 받는 부동산 주거용 편에 6천만 원대로 투자 가능한 소액 오피스텔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와 오피스텔 및 주택임대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때 저희가 이제 1억대 소액으로도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조정지역 해제된 곳은 오피스텔 투자했을 때 임대사업용으로 안정적이기도 하고 좋을 수 있다라고 해서 사례들을 좀 찾아보겠다 했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진짜 많이 현장도 보고 내용도 봤지만 이 정도 물건이면은 그냥 대출 없이 소액으로 투자를 할 만한 분들도 괜찮겠다. 특히 목돈 요즘 갈 데가 없잖아요. 그 목돈으로 운영하기 좋은 오피스텔 한 곳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 지역 중에 한 곳이 저희가 그동안 몇 번 다뤘던 현장인데, 운양동, 경기 김포시 운양동이라는 곳의 오피스텔입니다. 먼저 이 지역의 오피스텔은 일단 지역 지도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도로 설명을 드리면 총 11개 동 2351실이 이 곳에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모든 오피스텔들이 지도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11개 동인데 다 지하철 도보 5분 이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지는 곳이고요. 여기는 현재 마곡의 직장인들, 김포공항 직장인들이 또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특히 이곳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녹지들이 되게 다양하게 발전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주거 환경이 쾌적하기로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오피스텔들이 실제로 제가 현장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월세 매물이 2351실인데 총 다 해서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실 없이 다 들어와 있고 매물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매물이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임대가 잘 맞춰지고 공실 리스크가 작다라는 큰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는 또 하나 장점이 향후 수요가 늘어날 여지가 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내년에 준공 예정인 김포대학교 대학생 수요가 늘어날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 지도상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추가 수요 발생 시설인데, 여기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긴 했지만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사업단이 들어와 있는 곳에 대규모 오피스 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럼 이 오피스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젊은 직장인들 수요가 좀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이런 수요들이 생기게 되면 좀 더 여기가 공급이 제한이 돼 있고,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는 일단 여기 업무 시설들이 재밌는 거는 보통 오피스텔도 용적률이 한 600%, 700% 넘어가게 공급이 돼요. 대부분 주거용 오피스텔들이. 그리고 상당히 고층으로 밀집돼서 개발이 되죠. 근데 이곳은 도시계획상 업무 시설들이 5층 이하의 200%대 용적률로 지어져서 대지 면적은 되게 넓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오피스텔들 한 200실 지어지는데 한 300평의 대지, 300평에서 500평 사이에 대지에 공급이 되는데, 여기는 100실대 공급이 대부분 500평대 땅에 지어졌어요. 그래서 되게 쾌적해요. 그리고 지하로 주차장도 되게 여유 있게 뽑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지 면적 넓고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주차 공간도 되게 여유로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까 보신 것처럼 녹지적이나 공원들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양호하고요. 특히 주변이 아파트 주거지와 같이 잘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오피스텔들이 상업시설들이 같이 들어간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오늘 소개할 베네치아 오피스텔도 되게 재밌는 거는 1층, 2층이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트부터 병원, 되게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가지고 오피스텔들 공실 없는 투자, 그러니까 저희가 상업용 부동산보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유리한 점은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공실 리스크가 작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엔 딱 맞는 우리가 오피스텔로 생각이 돼서 오늘 오피스텔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오피스텔의 시세와 수익률은 어떠한가요? 네, 오늘 소개할 오피스텔은 이 11개 동 중에 한강 베네치아 오피스텔이라는 곳입니다. 한강 베네치아 오피스텔은 여기 전체 11개 동에 있는 건물 중에서 가장 가격적인 메리트가 뛰어났어요. 6천만 원대에도 이게 대출이 아니라, 대출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매물 가격 자체가 6천만 원대 투자가 가능합니다. 실제 시장에 나와 있는 가장 급매물이 전용 면적 8평대 오피스텔 6,800만 원의 매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 임대료가 매물이 딱 몇 개 없는데 3개 정도 매물이 있는데 월세가 500에서 40만 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취득세까지 감안하더라도 6,600만 원 정도 실투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데 그럼 취득세까지 감안해서 6,600만 원 투자가 됐을 때 월 임대료가 40만 원이니까 곱하기 12개월 하면 480만 원. 그러면은 제가 수익률 계산을 해보니까 취득세 감안해서 7.26% 정도의 수익률이 됩니다. 이 정도면 대출 이제 나가는 것도 없잖아요. 대출을 안 받았으니까. 이 정도면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양호하고 향후에 매매가가 오른다 떨어진다라는 건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주거용 부동산 체크리스트 저희가 봤을 때 이 정도 물건은 골라야 된다라는 모든 기준을 충족합니다. 1번 서울 경기 수도권 지하철 역세권 반경 500m 이내 김포도시철도 반경으로 100m 이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가 인근 산업단지 출퇴근 가능 여부, 마곡산업단지 금포공항이라는 배후 수요가 적절하고 향후에 대학교도 들어오고 오피스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임대료 조사 결과 투자 금액 대비 5% 이상 수익률, 7%대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수익률도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준공된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단열 방음 그래도 괜찮고 그 다음에 100세대 이상인 여기도 120세대 정도의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게다가 연면적도 1500평 이상 돼요. 왜냐하면 상가 1층 상가까지 돼 있으니까. 그럼 이런 것까지 감안해 보면은 오피스텔 선택 기준 5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매물이라서 저희가 추천 물건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해서 오늘 조사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런 분들이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이제 은퇴를 맞았는데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원하고 금액이 많지 않아서 소액으로 하고 싶고 또 여러 개를 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국민연금이나 연금소득보다 훨씬 더 나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매물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되게 우리가 소액 투자처로서 우리가 예금에 넣는 것보다 사실은 그리고 어떠한 월세를 받는데 투자 리스크가 높은 수익률 높은 투자를 넣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수익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소액 원룸 오피스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체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요번에 조정지역 해제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부분들이 이제 많이 규제가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주택수 문제 없이 1억대 미만으로 소액 투자자라면 공실위험이 적고 안정적인 월세 소득 위에 수도권 소형 역세권 소형 오피스텔 투자가 괜찮아 보이고요. 반드시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건 현재 기준으로는 5% 이상 수익률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취득세까지 감안해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 배후 수요 대비 오피스텔 공급량이나 공실 상황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공급량 대비 10% 이상의 공실률이라 한다면은 그 지역은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아마 돌아다니시면은 수도권의 오피스텔들은 웬만하면 이런 상황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향후 공급량이 계속 늘어날 지역이라 한다면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원룸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거주자보다는 임대수익형 투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황금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수익률 5% 이상 기준을 반드시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기도권이나 조정대상 지역은 아무래도 우리가 수요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서울 같은 곳에 투자하겠다 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쪽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주택수를 건드리시면 안 되니까 일반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업무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 우리가 서울 광화문권이나 그다음에 신촌권이나 강남권이나 이런 마포권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오피스텔 건물인데 전체를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들이 의외로 있어요. 왜냐면은 섹션 오피스로는 오피스텔을 이제 사무실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지역들. 그러니까 예전에 최근에 마곡이나 문정동 같은 경우는 소규모 섹션 오피스텔이 공급이 됐지만 그 이전에 발생된 업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소형 면적의 오피스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은근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오피스텔 투자가 고려한데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광화문 지역이나 이 신촌 지역, 그다음에 경남 지역 이런 지역에 업무 시설을 쓰는 오피스텔을 한번 조사를 해볼 텐데요. 현재 제가 가격 조사를 해보니까 3.5에서 4%대 수익률이 가능한데 굳이 서울 지역으로 투자하신다면 이런 오피스텔 투자도 한번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